다음은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전략기획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략기획 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보고자료 1쪽입니다. 2020년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일반에게 예산 현액은 881억 3,033만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524억 3,096만 2,430원, 이월액은 18억 6천만 원, 집행잔액은 281억 9,391만 3,57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조정을 통한 시정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6,064만 6천 원으로 4억 2,703만 2,830원을 지출하고 6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3%인 7,361만 3,170원입니다. 다음은 인적자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630만 원으로 379만 3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0%인 25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희정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7,479만 원으로 6,344만 9,5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5%인 1,134만 5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2,370만 원으로 2,045만 3,74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4%인 324만 6,260원입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1,887만 6천 원으로 1억 8,748만 8,2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4%인 3,138만 7,800원입니다. 다음은 기간운영 공통경비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6천만 원으로 3,026만 6,9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50%인 2,973만 3,100원입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지역 발전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18억 원으로 18억 전체를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280억 4,024만 8천 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2,641만 2천 원이며 2,537만 4,9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인 4%인 103만 7,10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액 소통협치 담당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예산 현액은 514억 4,356만 2천 원으로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예산 현액은 14만 2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640원을 제하고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예산 현액은 120만 원으로 4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7%인 8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활동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2,900만 원으로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전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 조정을 통한 시정 지원의 사무관리비 총 1억 원을 감하여 기획 조정을 통한 시정 지원의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다음 변경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시체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의 사무관리비 2,600만 원을 감하여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2월 사업 내역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 2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2월입니다.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의 경기 퍼스트 입상에 따른 특별조정 교부금 18억을 계속비 2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 2월입니다. 공도 시민청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안성시정 20년사를 발간 용역의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시정 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의 연구 용역비로 사고 2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82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81억 9,391만 3,570원으로 지출 잔액은 1억 5,366만 5,570원이며 예비비
280억 4,024만 8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자료 1쪽입니다. 2020년도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은 지출 결정액 4천만 원으로 시정, 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 연구 용역비로 편성하여 공도 시민청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용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진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신 택에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질의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의원님. 예, 일단 또 예산 총괄 부서니까 세입 세출 부분에 대한 불균형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금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결산상 잉여금이 4,483억이에요. 그렇죠? 2월액이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이고요. 뭐 보조금 받는 한 100억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세입 세출 불균형 문제가 이렇게 계속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실 건전재정의회에서 세수 세입주를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그 부족함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그 전년도 그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에 그 올해 3회 추경에 잡았습니까? 처음으로? 몇 회 추경에 잡았죠? 네. 네, 이해 추경 예산팀장 김학재입니다. 저희가 그 2회 추경, 3회 추경에 잡았습니다. 3회 아, 추경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네. 그래서 지금 순세계 1,000억 중에서 저희가 지금 반영된 게 814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순세계가 예산에 세입 예산에. 이거 지금 제가 조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튼 본 예산의 순세계 잉여금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추정은 가능합니다. 네. 아,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 아니어도 거의 뭐 비슷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본 예산의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올해도 안 하셨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을 예, 하세요. 일단은 여기 본 예산보다는 그 추경에 담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갖고 왜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재원에 있어갖고 정확도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는 추경 뭐 정확도 때문에? 정확도요? 예, 무슨 정확도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갖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뭐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튼 추경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 이전처럼 간담회 때 뭐 한 3차례 추경을 정리하자 뭐 이런 거는 정말 저는 그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제안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 1년치의 통 예산은 본 예산인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그 전년도에서 여튼 순세계 잉여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예산을 투입해갖고 그 시민들한테 제대로 그 시기 일실하지 말고 돌려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반영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셔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2년 전부터였나요? 그 예산 불용률 같은 경우에 뭐 동전단체하고 그 뭐 평균하고 좀 비교해서 뭐 페널티 여부에 대해서 계속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건 지금까지 현재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받은 바는 없나요? 올해 20억 정도 받았습니까? 받을 예. 통지를 받았습니까? 네. 그 불용률에 따른 그 페널티 제도가 이제 올해 교부세 교부하면서 이제 처음 적용이 됐고요. 저희는 20억 정도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아, 이미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올해 21년도 교부세 교부 시에 네. 페널티 적용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제도 시행 이후에. 예. 지금 뭐 이거 그렇다고 한다면 불용률 부분에 대해서 더 긴장하셔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예산팀요. 저희가 이제 그 제도 시행의 첫 해로 이제 피부로 그 페널티가 적용된 부분과 함께 저희가 이제 올해 또 이제 또 그 지속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률을 지금 전국 시의 평균이 한 4%대 됩니다. 저희도 지금 그 전국 평균 수준 정도로 맞춰서 불용에 따른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그 최대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치, 연도별 목표치를 갖고 계십니까? 혹시? 저희가 이제 1,000억이 넘은 게 한 작년하고 이제 올해 결산에 나타난 거고요. 네. 그 이전에는 700억대였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불용률을 최소화한다는 하면 결론은 순세계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3년 전으로 회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네. 그 목표를 자꾸 지금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 순세계 잉여금, 그러니까 뭐 불용률이 됐든 순세계 잉여금이 됐든 예를 들어서 순세계 잉여금 뭐 전년 대비 뭐 그 10% 절감 목표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구체적인 목표치를 갖고 좀 긴장이 있게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좀 챙기시고 더군다나 지금 2월에 또 계속 지금 뭐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에요, 여튼. 그러니까 실제 과다 예산 편성이 되어져서 그 이월되는 그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은 아닌 것인지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내년도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출과 관련해서는 우리 삼중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지금 5천만 원 명시이율이 아니라 명시이율이었나요? 아, 이거는 명시이율이었네요. 이게 내용이 뭐였죠? 지금 설계비 설추경에 편성하면서 절대 공개 부족으로 명시이율을 했었네요. 이거 지금 설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가 이관이 돼 갖고요. 네. 아니, 예, 일단 뭐, 2월한 시점에서는 여기서 갖고 있었던 거니까 설명 혹시 가능하시면 하시고요. 예, 예. 네, 미래전략팀장 이상호입니다. 공기가 부족했는데 올 초에
그 설계는 완공이 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까? 예. 우리 주민제한 공모 사업도 이것도 2월 된 거죠? 이관된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관된 거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결산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만, 여튼 뭐 이거는 국토비하고 지금 보조금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지금 많이 남아서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뭐 앞으로 또 시행할 부서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인데요. 지금 연구용역비 4천만 원 지금 8월에 결정하셔갖고 결국에는 지출을 2021년 2월에 하셨네요. 그때 공기가 좀 부족해갖고요. 신청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출 일자가 지금 2월로 나와 있어서요. 2월 사업으로 해갖고 지출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2021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갖고 지출을 해도 되는 상황 아니었나요? 아닌가요? 공기가 좀 있어갖고 그래서 이게 시기적인 게 있어서 여기 예비비에서 부득이하게 지출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출 결정은 지금 전년도 8월에 하셨는데 실제 지출은 올해 2월에 지금 들어가서 지출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예산이 됐던 마무리 추경이 됐든 담아서 충분히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걸 왜 예비비로 편성을 하셨느냐고요. 제가 여기 네. 검토하는 사항이 많아갖고요. 더 신중하게 하냐고 그렇게 좀 늦어진 것가 좀 있습니다. 아니 타당성 용역 총 예산이 얼마예요? 4천만 원이잖아요. 예. 예. 아니 이거를 발주를 몇 월에 하신 거예요, 실제? 특수 보고에는 2020년도 9월 11일 날 했고요. 계약은 8월 24일 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3회 추경이 됐건 하셔갖고 발주를 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예비비를 편성할 이유가 있었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제가 뭐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사회적으로 요게 이제 여기 용역이 나와야지 이제 다른 다른 계획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냐고 좀 여기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했습니다. 아니 근데 발주를 하셨는데 발주를 9월에 하셨다면서요. 근데 결국 지출을 21년 2월에 와서 하셨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비비를 당겨놓고 지출을 지금 올해나 들어갖고 지금 지출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공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 기본 계획 타당성 하면서 더 심도 있는 게 더 필요하고 이게 용역이 좀 늦어져갖고 2월 사업을 해갖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예비비가 아니라 3회 추경에 넣어서 사업을 진행해도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됐습니다. 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연구 용역비는 저는 특별하게 어떻게 초과 지출이 되는 상황이도 아니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사업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비비 부분에 대한 제한 규정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전용도 있어요. 그렇죠? 전년도에 지금 시정 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 사무관리비에서 1억을 지금 전용해갖고 슬로건 정비 관련 공사를 하셨네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사무관리비에서 일부는 그 저희가 그 시설비하고 공공운영비를 했는데 그게 보면 이제 예를 들면 그 도서관이나 그 시청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로 해야 된다고 해갖고 이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된 거고요. 그 시설물 관련해서는 시설비로 하는 게 낫다 그래갖고 이거를 변경해갖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교체하는 거는 그냥 사무관리비로 한 거고요. 아니, 애초에 통계목을 잘못 잡았다고요? 사무관리비를 총괄적으로 잡았는데요. 네네. 그 일부에서 이제 그 공공 운영비로 해갖고 이제 예를 들면 청사 쪽에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 시청이라든가 네, 아니면 네. 도서관 쪽에 하는 거는 공공 운영비로 하는 게 맞다 그래갖고 그걸 이제 변경을 한 사항이 된 거고요. 시설비는 그 이제 금감면 쪽에 이제 그 아치형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시설비일까로 하는 게 낫다 그래갖고 그런 부분을 좀 변경한 된 그럼 사항입니다. 애초에 통계목을 잘못 잡으신 거네요? 예, 좀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부서가 있는 데서 왜 통계목을 아니 공공시설 부분에 대한 슬로건 정비 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시설비를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러십니까요? 앞으로 주의를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박상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추경에 담을 수 있는데 예비비로 담은 거잖아요. 근데 분명 예비에 담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공개가 늦어서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걸 담당하셨던 팀장님한테 다시 확인해 보셔갖고 그거를 답을 갖다 주세요. 추후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계십니까? 황지태 의원님.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우리 안성시가 예산 편성이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이게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동안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적도 해왔고 했는데 이게 개선되는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 담당자가 업무가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아니면 결정권자가 지시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분명히 지지난주인가 제가 언론에 그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주요 내용은 이거예요. 약 5천억 정도가 안성시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게 적립되었다. 이런 주 내용은 그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잘 아시기 때문에 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 지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수입 지출 재료가 드는 게 완벽한 거고요. 되도록이면 잉여금 많이 발생시키지 않은 것이 행정 잘하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사업비 해줘야 된다 말한다. 사업비 해줘놓고 집행 안 해버렸어요. 물론 저도 의회의 책임이 크다고는 생각하고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총괄 부서에서 있잖아요. 이걸 다 정리해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심의 할 때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해요. 아니 능력이 없으면 나가야 돼요. 시민들 불편하게 있으면 안 되지. 왜 자를 꿰차고 있냐 이거죠. 뭐 결산서 내용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그냥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예산 전용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회계 질서를 문란시킨 장본인의 예산 편성 부서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는 계속 권고했습니다. 추경도 되도록이면 최소화하고 웬만한 건 다 본인에서 담아주라고 하고. 특히 지금 도로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수십억, 수백억 드는 예산들을 담아놓고 다 이월시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지금 뭐 하는 것들입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의회 있으나 마나, 예산 결산 하나 마나, 뭐 저는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냥 지적받은 걸로 끝. 의원님 이거 잘하겠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끝.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특히 저 예산부서에서는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예산 중에
응? 3분의 1 이상을 이게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게 좀 농협만 전율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요. 적어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 하려면 우리 8, 9월 정도까지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막 연말에 가서 땜빵식으로 막 집어넣고 하지 말고요. 예산 부서에서 주무관이 전담하는 사람은 다른 거 시키지 말고요. 예? 올해 하려고 해도 못했던 거 또 추가로 불구급에 해야 될 것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서 작성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다 100%는 못 하더라도 진짜 꼭 해야 되는 것은 본예산에 다 담아주시고요. 추경은 불구급 한 것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추경을 생활화했어, 안성시는. 이게 주와 보조가 지금 바뀌어 있어요. 지금 여기 저 내용 보면 우리가 2020년도 세입이 1조 5,390억입니다.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한 1조 정도 지금 예산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경 때 거의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우리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래갖고 더더욱 인전. 코로나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코로나 이야기하면 다른 부서 골치 아픕니다. 뭔가 우리가 기본적인 틀을 다시 한번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각 부서 보조금에 관한 문제. 우리가 작년도까지 보니까 보조금을 읍면동에 재배정해 줘가지고 지적받아가지고 못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못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총괄 부서에서 각 사업부서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 업무연장 통해서 그런 교육을 했어야죠. 안성시가 2020년대 이때서 알았다는 거예요. 네? 보조금을 읍면동으로 재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유치원도 안 나온 업무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건 진짜 해야죠. 말도 안 되는 것하고 지적받고 말도 안 되는 거하고 페널티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잘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전열 의원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하여간 전략기획 팀이 우리 담당관실이 제가 이제 늘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안성시의 머리라고 했는데 오늘 의원님들 이제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제 작년도 2000년도 예산을 보면은 몰빵 예산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설계해 놓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예산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해주고 해도 나중에 안 되니까 다 또 반납하고 또 탄력적으로 또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본 예산이 아닌 추경. 이번에는 시장님은 탄력적인 예산을 세운다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 예산이 아닌 또 중간에 이제 급해고 뭐라면은 탄력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은 본 예산에 다 담아라. 모든 건 본 예산에 다 담아라 하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또 시장님이 또 시키니까 탄력적으로 예산을 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예산은 최대한 담고요. 근데 왜 쉽게 얘기해서 순세계 임용 같은 게 많이 이제 사장을 시켜놓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딴 데는 몰라도 동북권에 가면 사업해달라는 데 엄청 많아요. 그런데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왜 돈을 가지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복이 아닌가 이렇게 들고 우리 또 의원님들은 지역구에 가가지고 그냥 이거 사업 이런 사업도 하나 못 한다고 그냥 맨날 그냥 혼이나 나고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상상해가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사업도 하고 그래야지. 서로들 밖에서 보는 시민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잘 돌아간다. 일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돈은 많은데 할 때는 많은데 해주지는 않고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이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앞으로 저 전력기 우리 담당관실에서 잘 하셔가지고 저기 뭐 시장님이 제일 뭐 저기 이제 높으시니까 시장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지 마시고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아유,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설계 나왔는데 50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500억을 다 세우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옛날 2000년도 초에는 그냥 몰빵 예산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다 다시 또 반납하고 하다 보니까 다 그냥 순서기 이의비로 그냥 다 저 해고 예비비로 가고. 앞으로는 좀 그게 우리 이제 민원이 안 생기면은 아이 괜찮아요. 민원이 안 생기면은 나중에 또 더 큰 거 할 수도 있지. 근데 해달라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아니 돈은 많은데 뭐 해주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늘 이렇게 시민들이 이제 얘기하셨는데, 하여간 그 전력기획 담당관실에서는 경청을 좀 많이 해주셔 시민들. 그래가지고 그냥 시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그 이제 뭐 면장님들이나 또 이런 뭐 저기 이장단 뭐 주민자치위원회 뭐 이런 그 예산 저기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좀 경청을 많이 저기 받으셔가지고 사업을 탄력적으로 쓰고 민원이 좀 사업 좀 해달라는 민원이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하여간 올해는 민원 뭐 좀 해달라 그러면은 즉각 좀 돈이 있는데 뭐 그냥 뭐 돈 남겨놨다고 뭘 거요. 그러니까 쓸 때는 써야지. 그리고 또 내년도 또 뭐 수입 들어오니까 뭐 거기에 맞춰서 뭐 땡 처리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원래 뭐 100원 들어오면 99원 쓰고 또 내년에 또 100원 들어오면 또 99원 쓰고 이렇게 맞춰야지. 그냥 돈을 이렇게 자꾸 남겨놓으면은 남겨놔서는 뭐 할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잘 좀 하셔가지고 그래도 제일 머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희들이 매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 다 이렇게 이제 각 실과 이런 데도 우리 중요한 부서에서 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안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략기획팀에서 담당관실에서 하여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또 올해 한번 또 믿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지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전력기획 담당관 이하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